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사실 이분이 워낙 바쁘세요. 그래서 지금 진료 다 끝나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성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가슴 성형. 가슴 성형 혹시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저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잘 왔네. 자, 오늘 이 순간에 가슴 성형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든지 다 물어봐 주세요. 안 끝날 텐데. 안 끝나요? 네. 안 끝나요? 가슴 성형 위험하진 않아요? 가슴 성형이 대체로 위험하지는 않은데 가슴 성형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이 질문은 맹장 수술 위험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정도예요? 수술이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슴 수술에서 위험한 요인들이 뭐냐면 많은 출혈, 그다음에 염증, 여러 가지 구형구축을 비롯한 부작용의 발생 네.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수술을 잘 해주면 네.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위험한가요? 안전운전하면은 안전하죠. 그렇듯이 가슴 수술도 안전하게 수술하면 안전합니다. 네.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 겨드랑이로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밑에 이 라인을 따라서 절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륜 쪽을 절개를 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시술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나 밑선 절개, 유륜 절개 이런 것들은 다 흉터를 어디다가 감출 것이냐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네. 절개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 여성들은 겨드랑이 절개를 전통적으로 선호해 왔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러고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 다 여기로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우리가 만약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여기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접고 다니죠. 그렇죠. 네.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밑선 같은 경우는 가슴이 없을 때 밋밋할 때는 피부가 정면에서 보이지만 가슴이 커지고 나면 밑선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쳐가지고 여기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죠. 수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다거나 네. 아니면은 살성이 너무나 좋아서 아주 빠르게 잘 아물었을 경우에는 네. 한 수술하거나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흉이 거의 자세히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냥 주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상처가 얼마나 잘 아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부위든 사람에 따라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좀 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성형 수술 중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게 가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주저하게 되는 게 가슴 성형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평생을 주저하시다가 60세가 넘어서야 수술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때는 거의 잘 안 하시지 않나? 이제 평생에 한이 되고 원이 돼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아이들 출가 다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64세 와 진짜 분을 대단하시다. 제가 수술한. 아, 진짜요? 네네. 근데 회복도 괜찮으셨어요? 예, 물론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꼼꼼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게끔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뭐 회복 잘 하시고 만족하고 잘 사십니다. 여성분들은 가슴 사이즈가 어떤 그런 그 컴플렉스가 남자가 자기께 좀 작고 크고에 대한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감정인가요?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요. 우리가 큰 게 다 좋다 그러면 자동차도 버스가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비유가 너무 네, 딱 완전 적절한. 야. 배 근려 좋아하시잖아요. 아, 좀 섹시할 포인트가 예. 좀 가슴이 아니에요. 엉덩이. 그런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네네.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 와이프가 네. 애를 셋 낳고 네.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슴 수술을 하면 혹여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방암을 비롯한 요게 이제 유방암의 모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유방에 흔히 생기는 낭종, 무록이라고 그러죠. 무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이제 유방암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 네.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런 질환들이 유선 조직에 생깁니다. 아, 지금 유선 조직은 네.
여기 있죠. 네. 근데 이런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들은 대부분 이 유선 조직보다 밑에 들어갑니다. 보형물이요? 예, 보형물이 아. 이 근육 조직, 이 빨간색이 근육으로 그려놓은 네, 건데 이 근육보다 밑에 넣거나 아니면 근육보다 앞에 넣습니다. 어찌됐든 이 유선 조직보다는 더 밑에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 보형물이 이를테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유선 조직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아주 작은 것들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만져집니다. 아. 뭐 작은 낭종이나 네. 작은 종개, 멍울 같은 것들이 쉽게 만져져요. 아, 오히려? 왜냐면 뒤에서 보형물이 밀어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보형물 수술을 하면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뭐가 만져지나 뭐 이상한가 뭐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보형물 수술을 한 분들의 경우에 네. 유선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잘못 알고 있었네. 방식이네요. 야. 그런 거죠. 이 보형물로 인해서 유방암이 유발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보형물을 넣어놓으면 유방 검진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네. 둘 다 보형물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보형물을 넣었을 때 유방암이 걸렸을 때 혹은 유방에 어떤 멍울이 생겼을 네. 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 석회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석회화는 이거하고는 또 다른데 네. 가슴에서의 석회화는 이러한 암종이 생겼었을 때 네. 이런 염증 반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서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돌처럼 굳어지는 석회화가 생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보형물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구형 구축이 심해지다 못해 그 주변에 석회화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암종이 생겼을 때 네. 그 주변 조직에 석회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슴에 자가지방 이식술을 이용해서 가슴을 키웠는데 그 이후에 지방 이식이 좀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가 못해가지고 그 안에 뭔가 오일 낭종이나 여러 가지 석회화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석회화입니다. 아, 보형물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네, 보형물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오. 가슴 수술할 때 여자들이 또 걱정하는 게 여성분들이 임신하고 아기 낳아서 모유 수유 못할 것 같다. 모유 수유? 뭐 뉴스도 나오니까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모유가 만들어지는 이 장기가 바로 유선 조직이잖아요. 네. 유선 조직에서 제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유관이 정상적으로 이 통로가 열려 있지 않으면 네. 유두까지 유집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몰 유두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네. 유관 발육이 정상치 못하신 분들은 유집이 많이 만들어서 아주 많이 붓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유관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젖이 이 안에서 꽉 차가지고 배출이 안 되니까 굉장히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유는 이 유두, 유관, 유선 조직. 보형물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네, 영향이 맞습니다. 없다는 거네. 보형물은 저 뒤쪽에 있죠. 그래서 보형물 넣는 수술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다만 네. 아까 전에 유륜절개로도 수술을 할 수 네,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륜절개로 수술을 했는데 여기를 가르고 들어가잖아요. 이 밑에까지. 근데 이때 유선 조직을 간혹 많이 망가뜨리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보형물 넣는 수술을 했었을 때 정상적인 모유 수유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수유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수술은 받으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사실 있겠습니다. 보형물 여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도 거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오. 사실 유방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질감이 조금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피부 밑에다 넣지는 않고 조금 더 깊게 넣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뻣뻣해가지고 네. 근육층 밑에다가 흔히 많이 넣었었는데 이제는 보형물이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금방 밑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근데 촉감이 안 딱딱해요? 달라요? 정말 돌덩어리처럼 딱딱하신 분. 수술했냐 안 했냐를 저희가 막 볼 때 뽕긋하게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있으면 쟨 수술했다. 옛날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모양만 보고 수술했다 알 수 있는 경우는 수술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눈을 감고 제가 만져봐도 수술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대박. 아니 원장님께서 만져도요? 제가 수술했는데 몇 년 지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수술 안 하는 것 같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머 그리고 흉터도 한 3, 4년 지나면 거의 안 보여요. 이게 보형
보형물의 차이 아니면 사람의 살성이든 다른 차이예요? 일단 이게 우리 신체에서 원래 만드는 물질은 아니에요. 네. 이건 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인체에서 누구나 이런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막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네. 막을 형성해서 이 물질이 우리 몸 곳곳에 퍼지지 않게끔 우리 면역 시스템은 이걸 챙겨줍니다. 가둬두는 겁니다. 네. 넌 여기까지만 있어! 네. 라고 이제 면역 시스템이 막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막이 너무 두텁게 형성되고 충분한 여유 공간 없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스페이스가 쪼여들면서 보형물을 옥죄게 되면 그때는 암만 말랑말랑한 보형물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촉감은 단단하다 보니 딱 봐도 공덩어리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거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구형구축이 발생되게 되면 그건 시간이 지난다 해서 개선되지는 않고요. 재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피막구축이라고도 하고 구형구축이라고도 하고 구축입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유륜으로 실리콘 그게 안에 이렇게 터져서 나왔다. 예, 저도 이제 봤는데요. 네. A 모 회사의 텍스처 보형물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네. 유륜 절개로 수술을 하였고 보형물이 이제 유선 조직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파열이 됐어요. 그 파열이 수유 직전에 아마 파열이 됐는지 아니면 젖이 돌니까 뭐 마사지를 하면 좀 과하게 하다가 파열이 됐는지 어떻게 파열이 됐는지는 이제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유선 조직 바로 밑에서 파열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파열된 젤이 보형물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쓰였던 젤은 좀 묽은 젤이었어요. 액체에 좀 더 가까운 젤. 네. 요즘 쓰는 젤은 좀 고체에 가까운 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형물 젤이 액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고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체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틈으로 얘가 액체처럼 기어 들어가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쓰였던 액상 실리콘 같은 것들은 요즘 이렇게 작은 통로를 통해서도 짜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파열되는 일들이 흔한가요? 사실은 이 보형물이 제조가 됐었을 때 여러 가지 안정성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막 땡겨도 보고 막 이렇게 눌러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다양한 이제 인장 강도 검사를 해가지고 안정성, 내구성 이런 것들 다 테스트합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깔고 지나가도 웬만한 프레셔에는 다 견디거든요. 네, 그러나 예리한 날카로운 자극이나 물리적인 공격에는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서 바늘에 찔린다든지 네. 그랬었을 때는 쉽게 터집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이 거의 중단됐지만 예전에 쓰였던 표면이 좀 뻣뻣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보형물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육이 보형물을 강하게 짓누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산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인간이 만든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징이 됩니다. 네, 노화가 됩니다. 체내에서도 자연스러운 에이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견고하지만 인체 내에서 8년, 10년, 15년 이렇게 머물다 보면 이게 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수술한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진을 하신다든가 해서 보형물이 잘 있는지 체크업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보형물은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명이 있죠. 근데 제품별로 기대되는 수명이 다 다릅니다. 과거에 쓰였던 제품들은 10년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사용이 중단됐는데 그때 당시에 쓰였던 제품들 뭐 8년, 10년 지나면 터지기도 잘 터지고 그래서 막 교체하는 수술도 하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터지면 어떡하지? 맞아요, 진짜 많아요. 터진다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 카센터 가서 교체하잖아요. 보형물도 이 터진다 그래서 당장 얘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와서 다 체크하고 터진 지가 좀 됐는지 보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보형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진짜 되게 무섭게 생각하고 되게 편안하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찰 받으시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보형물은 요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 보형물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새로운 보형물, 이제는 이게 최고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최고인 거지.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하듯이 보형물도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생체 적합성이 더 높은 재질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보형물이 또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보형물로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제일 좋아요? 다 좋습니다. 상담받고 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 시기에 미는 보형물이 트렌드가? 이게 뭐냐면 의료도 일종의 3차 서비스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여기도 예외 없이 어떤 마케팅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제조하는 회사나 판매하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싶어서 다각도로 여성들이 좋아하게끔 마케팅을 굉장히 또 잘합니다. 뭐 실제로 식약처가 인정한 보형물들은 다 퀄리티가 좋은 높은 안전한 보형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마케팅이군요. 네, 마케팅에 의해서 심지어 보형물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렴한 데보다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확실한 곳에 가라. 그럼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게 선택지가 좀 있나요? 보형물마다 좀 질감이 다를 수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자기 가슴을 이렇게 좀 만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컹물컹한지, 피부 두께는 어떤지, 유선 조직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치밀 유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보형물이 어차피 이제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가슴하고 보형물로 만들어진 추가된 가슴이 잘 어우러져서 촉감이 이분하게 만져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앞따로 뒷따로 만져지면 안 되거든요. 네. 가슴이 없는 친구들 차라리 가슴이 아예 없으면 그냥 보형물이 들어와서 만드는 촉감이 내 온전한 가슴의 촉감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가슴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풀 B, C 정도 됐는데 이게 더 힘들겠다. 뭐 살 빼면서 좀 볼륨이 줄었어. 그런 경우는 내 잉여 조직이 있잖아요. 살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형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말캉말캉한데 뒤에는 뺑뺑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의지감이 있죠. 예, 그래서 자기야 앞가슴이랑 뒷가슴이 다르게 만져지네. 이제 그런 걸로 수술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앞에 건 내 거고 뒤에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네, 문득 뭔데요? 생겼는데 뭔데요? 솔직히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닐 때 수술한 여성분 괜찮아요? 수술만 잘 됐다면야 뭐가 상관이에요. 그리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이뻐지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하고 자연미인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연미인.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수술이 된 미인을 좋아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궁금증. 이건 여자친구가 아니고 만약에 따님이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저- 어리지만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아빠 수술해주면 제가 직접 수술해 줄 수 있습니다. 오. 저는 딸이 원한다면 저는 뭐 사실은 원한다면은 딴 데 가지 말고 박성수 원장님한테 가라 얘기하고 싶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 여기 가서 왜냐하면 제가 가장 불안한 건 이게 커지고 작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네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은 게 제 친구가랑 같이 제가 상담을 같이 갔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이 원장님의 따님을 직접 수술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가족을 했으니까 내가 가도 된다. 야. 이래가지고 갔던 친구예요. 가족한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예전에 사실 가슴 수술을 하고 돌아가시는 사망 사고가 좀 빈번히 있었어요. 예전에 출혈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감염 특히 폐혈증이 와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수술이 이게 모든 수술은 사실 시술도 마찬가지지만 100%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정말 진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을 찾는다면은 저는 제 딸이든 제 와이프는 그냥 가서 과감하게 원하면 가서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새 제가 수술대에 누웠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무조건 크게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보통 어떤 사이즈를 가장 좋아하세요? 뭐 쉽게 얘기해서는 한 풀비에서 C 정도 그 크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요. 바스트, 웨이스트, 힙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키.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보나요? 네. 와. 여기서 제가 갑자기 이 컵이 이상하잖아요. 진료실에 오시면 이제 하체 발달 정도, 지방이 축적된 정도, 가슴의 원래 크기 이거 다 봐가지고 비율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상적인 비율로. 근데 되게 고려할 게 많네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무조건 크기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술했어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수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보형물만 넣는 수술을 하셨을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일반적인 생활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애기 예를 들면 유치원에 등교시켜 놓고 차 몰고 와서 수술하고 또 씩씩하게 차 몰고 애 픽업하러 가기도 합니다. 진짜요? 네. 반나절만 해도 가능해요? 네.
아 이게 대박이다. 전 되게 큰 수술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엄마가 돼도 여성은 여성이에요. 그럼요. 늙어 죽을 때까지 여성은 여성입니다. 야. 나이가 들면 살은 처지잖아요. 맞습니다. 보형물은 그대로 보형물은 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슴이 잘 안 처집니다. 아 오히려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네네네. 우와. 와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저도. 살이 처진다는 것은 원래 젊었을 때 네. 피부 안에 있던 그 볼륨을 이루던 구성 성분들이 네. 볼륨이 줄게 되면서 피부가 오갈 데가 없어서 처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형물은 그대로 볼륨을 유지합니다. 네. 10년이 지나도 처음에 넣었던 그 볼륨 그대로 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피부는 내용물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대로 있어요. 다만 피하 지방의 양이 좀 줄 수 있고요. 네. 유선 조직이 약간 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처짐은 있지만 큰 가슴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5, 60대에 접어드는 것과 보형물로 수술하셨던 분이 5, 60대의 늙음을 맞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팔락팔락. 아니 아까 나를 돌아보는데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자 오늘은 가슴 성형에 관해서 박성수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정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수의 딱 선생.